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하이스트, 저자는 박찬희님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삶 속에서 사랑과 사람, 그리고 나를 대하며 느꼈던 행복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사랑에 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외면받으며 행복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곁에서 응원해주는 친구이자 인생의 코치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정답인지 모를 삶 속에서 잘 살아보려 애쓰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며 무너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이 흔들리는 당신을 잡아주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위로이자 자랑이며 모두의 버팀목이라는 걸.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면 잠시 우리의 어깨에 기대에 쉬어가도 좋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듯 우리 또한 당신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 곁엔 우리가 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바다를 보지 못했다고 바다가 사라지지는 않듯이 너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빛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시들 걸 알면서도 꽃을 사듯 죽을 걸 알면서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떠올릴 추억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세요. 많이 웃어도 보고 또 울어도 보고 힘들기도 했다가 행복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로 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추억의 작은 조각 중 하나예요. 인생에 두 번 있는 날은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시 나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을 즐겨요. 실패는 사람의 특권이다.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당장의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말자. 뜻대로 되지 않기에 삶인 거고 자주 실패하니까 사람인 거다. 어떻게 매번 좋은 결과만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실패들을 경험 삼아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순간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고 넓게 보자. 분명 결국엔 잘 될 거니까. 멀리 봐. 별거 아닐 거야.
극복. 이 세상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나가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를 상처내는 인간관계 등등. 삶에 치이고 사람에 쓸리며 쌓인 상처들은 그 몸집이 커져 나를 위협한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행복을 되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악 물고 버텨내며 이뤄낸 꿈, 시간에 의해 희미해진 이별, 나를 상처내는 사람들 덕분에 얻은 안목 등 모두 내가 겪었던 고통이 없었다면 이루고 이겨내고 깨우쳤을 때 그 성취감 또한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성장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에 맞서길 바란다. 지금 당장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다. 용기가 생기기 전까지 잠시 피해 있어도 좋다. 하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버텨내야 한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고통 뒤에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 모양. 우리는 둥근 사람이 될 필요 없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숨기려 각진 모서리를 깎고 나 자신을 둥글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이 있기에 내가 특별한 것이다. 둥그러지면 낮은 경사에도 쉽게 굴러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확실한 모양을 가진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나의 단점이라고 여겼던 모서리들이 사실 중심을 잡아주는 단 역할을 해주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 나의 모양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라. 당신은 그저 당신이기에. 시간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한때 입을 생각만 해도 설레던 옷가지들과 신발도 유행이 지나면 옷장 구석에서 찬밥 심새가 되기 일쑤고 어릴 적 추억들이 가득 찬 장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기도 하고 서로 죽고는 못 살던 연인들도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며 또 이별에 아파하던 누군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덤덤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것들은 퇴색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며 우리는 그 속을 살아간다. 살면서 우리는 사랑과 이별하고 사람과 이별하고 심지어는 시간과도 이별해야 한다. 산다는 게 참 이별의 연속인 것 같다. 그로 인한 그리움은 남겨진 자의 숙명인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한아이의 이야기. 한아이가 있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대인으로 언제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지내던 아이. 아이는 혼자인 게 외로웠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걸 어려워했다. 자존감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사람들이 무서웠다. 그때 또래로 보이는 친구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우리 나가서 같이 놀자. 아이는 대답했다. 싫어.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 난 또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아이는 든든한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고 밖으로 나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의 편에 서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아이는 다시금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친구의 정체는 바로 또 다른 나였다.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준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오늘 늦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한가득 나를 덮치는 걱정들 때문이겠지. 과거는 후회투성이에 가까운 미래, 더 나아가서는 구의 미래.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험난함에 지레 겁을 먹고 깊어져 가는 밤을 눈뜨고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내 삶의 주인은 분명 나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오늘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자.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분명히 꽤 멋진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넌 충분히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명심해. 오늘에만 집중하는 거야. 어제, 내일 말고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 씩씩하게 나아가 보는 거야. 넌 과거, 미래의 운명에만 너무 집착해.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어제는 히스토리. 신비로운 내일은 미래니까 미스터리. 하지만 현재인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하지. 영화 쿵푸 팬더 중에서. 꿈을 향해. 너의 인생이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가 더 노력한 만큼, 내가 더 애썼던 만큼, 내가 더 참고 견뎠던 만큼 반드시 되돌아온다. 아무도 대신 성공을 얻어다 주지 않는다. 알아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새는 없다.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다면, 적어도 내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부지런하게 노력해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느낀 힘듦은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그 값어치를 발휘할 것이다. 아가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1000번은 넘어져야 걷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그렇게 1000번을 넘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무엇도 못할 게 없다. 너의 인생이다. 내가 해야만 한다. 1000번을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그 다리로 꿈을 향해 나아가라. 삶이라는 선물.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방황하던 순간도 있었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였고,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했으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며 더 많은 일이 생겨나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할 수없이 다양한 날들이 펼쳐지겠지. 하지만 내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난 그 모든 순간을 즐기련다.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그 선물 바구니 속에 추억들을 가득 채워 넣으며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